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아직까지 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골머리를 썩게 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원유 선물 ETF, ETN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실적 시즌 관련된 팁,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건 유가가 그때 당시 한 25달러 언저리 정도 됐었어요. 24 후반에서 25 초입 정도? 근데 이제 벌써 28달러인데 뭐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일단은 어쨌든 원유가 일단은 지금부터 순간적으로 어떤 다시 또 다른 어떤 데미지를 받아서 마이너스권까지 가는 일은 진짜 힘들 거다, 너무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5에서 25달러의 밸류가 한층 더 레벨업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 30에서 35 사이까지도 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감산도 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또 경기가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물론 조금 현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돌아가냐 마냐니까. 돌아가면은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그렇게 좀 잘 맞아떨어지고 적절한 비중을 유지를 한다면,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예전처럼, 우리 진짜 예전처럼 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뭐 여기 꼭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코로나가 터지기 전 수준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갈 준비가 이제 슬슬 되고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안에까지 일단 40달러 정도까지는 좀 안착을 해주면 그래도 좀 좋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가을에 또다시 코로나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40달러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눈치 장세이지 않겠냐, 이런 선물 원자재들도 눈치 장세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참고로 보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기준 잡는 거를 요런 현재 지금 몇 달러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오늘 3% 올랐네 5% 올랐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비례해서 얘가 오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뭐 100달러일 때 1달러 움직이는 거랑 10달러일 때 1달러 움직이는 거랑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100달러일 때 1달러는 1%인데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 대비해서 이게 지금 상향한 게 몇 프로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 뭐 기사들 보면 그러잖아요. 뭐 8% 급등을 했네 뭐네. 물론 맞죠. 그렇게 등락률로 따지면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거를 그렇게 여기에다가 막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ETF나 ETN 상품들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따라가지고 있는 모습은 이긴 하지만, 기존에 물려 있었던 것들에 비하면은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종목 토론실에도 30불에도 이 정도, 한국장이 이 정도면 오른 건 버거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연체까지, 언제까지, 그 다음에 소송이 왜 필요해요, 뭐 소송을 했다 지금, 그리고 소송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어디 갔지, 여기 보니까 뭐 소송 카페로 오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유 상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괴리가 어느 정도 좀 맞춰진 상황이긴 하지만 물려 계신 분들이 아직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 공급자 측면에서 증권사 측에서 이거를 이제 괴리율이나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뭐 추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물론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가가 이제 앞으로는 꾸준하게 조금 올라줄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소폭 반등을 좀 보이고 했을 때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뭐 일부 비중을 좀 덜어내면서 종목으로 수익을 메꿔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 영상에서 이제 우리 이 파생 상품들이 또 상장 폐지될 위험, 그리고 또 괴리율을 맞추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그리고 또 만기에서 어떤 또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그것도 상장 폐지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 다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식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유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유료방이 사실상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타사랑 굳이 비교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결제를 하시는 걸 보면은 보너스 기간까지 따졌을 때 한 달에 한 20만 원 초반대예요. 금액을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20만 원 초반대의 금액인데,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이거 이상으로 당연히 수익은 나지만 여러분들 시드 대비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효율적으로, 뭐 꼭 가입을 해라는 아니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차라리 지금 원유 어느 정도 덜어내고, 이것도 여러분들 무조건 손절하세요는 아니에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뭐 물려버렸으면 또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손절로 미리 대응을 못했다라면,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잘라내고 덜어냈을 때 또다시 이 손실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소정에 뭐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크겠지만 이런 비용을 지불하시고서 실제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부담 없는 선에서 좀 이렇게 내가 천천히 다시 한번 천천히 해서 다시 손실 금액을 메꾸고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캡처를 좀 했고요. 여기 보시면 원유로 그간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유튜브에 올려주신 영상 보고 생각을 어렵게 바꾸게 됐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책임도 저에게 있고 지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거 건져서 종목에 다시 차근차근 수익 내보려 합니다. 생각을 바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어떤 방식이든지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셨든 이익을 보시면 다행이지만 손해를 보셨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좀 내가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싶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문의를 주시면 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바로 앞전 영상에서 제가 실적 관련한 팁을 좀 드리기로 했는데 이걸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닝 시즌 오늘이 지금 15일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기준일은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이면 오늘까지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일인 거죠. 오늘까지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일인 건데, 어닝 시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닝 시즌이라는 건요, 원래 미국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많이 좀 이렇게 카피하잖아요, 그죠? 코스닥도 이제 나스닥 카피한 거고, 또 뭐 공매도 같은 것도 우리가 물론 무차입 공매도는 안 되지만 이제 공매도 중에서 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그 공매도 제도도 미국에서 카피를 한 거고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선진국의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카피를 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아무튼 이제 실적 시즌에는 어떤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긴 하죠. 당연합니다.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기대했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어이구 이뤄냈구나 하면 이제 또 거기서 프리미엄을 살짝 또 받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실적 시즌인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 주식시장이 이제 약세장인 경우, 요즘에 주식시장 자체는 강하지만 지수 자체는 강하지만 사실상 악재가 가득 차있고 펀더멘털 훼손도 크고 데미지가 큰 시장인 건 맞잖아요. 속은 되게 데미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장일수록 이런 실적주들은 되게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움직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장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기업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업들이 이제 분기 실적 발표는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마지막 날로부터 45일 이내. 그러면은 이제 뭐 예외인 것도 있긴 있죠. 예외일 때는 이제 4분기 발표할 때, 그때는 이제 연간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90일 연간 실적은 표는 4분기거든요. 4쿼터 요때는 이제 90일 이내로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이제 3월 30일이 끝나니까, 그럼 마지막 일이니까, 그럼 45일이면은 이제 오늘이죠. 5월 15일까지인 거고, 2분기는 6월 30일이 마지막이니까 8월 15일이 될 것이고요. 그죠? 3분기는 눈 지워야겠네요. 3분기는 9월 30일까지니까 언제죠? 11월 15일이 될 것이고요. 그죠? 4분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90일 이내잖아요. 그럼 12월 30일까지니까 90일이면 3월 30일까지. 그쵸? 요렇게 우리가 요런 기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럼 5월 초부터 이제 슬슬 요런 실적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쌓여있는 그런 종목들 실제로 분석을 좀 해보고 하시면서 실적주들에다가 배팅을 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요런 시즌 때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다가 실적주 위주로 움직이는 장세의 날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자, 3월 30일이면요 보통 장세는요 1월에서 2월에 뭐 물론 이제 다 다르긴 하지만 신년사에 언급된 종목이 한번 이렇게 크게 요동을 쳐요. 그래서 올해는 약간 올해 장은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신년사,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 2월에는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등락률을 좀 크게 보이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랄까요,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것도 언급이 되고 하면은 또 굉장히 제약바이오가 잘 가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좀 그런 식으로 움직여줘요. 그래서 이제 2월에 끝나고 나면은 2월 말쯤부터는 뭘 준비를 해야 되죠? 미세먼지, 황사 관련된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미세먼지 황사가 터지고 나면 거기서 수익 보고 나와서 그 자금을 어디로 간다? 여름 계절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또 좋아요. 근데 이제 3월에 여름 계절주를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4, 5월쯤에 만약에 더위가 좀 일찍 찾아오면 한번 언급이 되면서 이제 폭염 관련된 이슈가 한번 딱 뜨면 이제 그것도 슈팅이 한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초 들어서는 이제 뭘 준비를 합니까? 여기 1분기 실적 기대주들을 5월 초에 이제 다시 한번 편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테마로 갔지만 실적으로 한 번 더 언급될 때가 됐기 때문에 시즌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시즌 계속 시즌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만큼 강하게 추천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동안 미친듯이 시즌을 외쳤습니다.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런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5월이잖아요. 그래서 5월까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테마에 대한 흐름을 좀 식별하면 좋은지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 또 딱 알아두시면 내년 5월까지 여러분들 수익률은 검증이 된 거죠. 이미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물론 변수가 있어서 바뀔 수는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라는 대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은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이제 여름 계절주,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오는데 이제 조만간 또 슬슬 더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원할 때 좀 준비를 해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여름 계절주겠죠. 근데 대부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이렇게 눌려줄 때, 눌림목 같은 거 나올 때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은데 생각보다 타점 잡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다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와줘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 배럴이라는 종목은 이제 여름 계절주지만 수영복, 뭐 래시가드 이런 걸로 해서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 다른 여름 계절주들은 이렇게 상방에서 놀고 있는데 얘는 좀 꺾여 내려왔잖아요. 왜? 여름 다가와서 수혜를 보는데, 여름에 대한 수혜는 봤는데 얘는 소비에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 물론 다 소비에 연관이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 날은 더워진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생활에서 거리두기라든지 물놀이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슈가 좀 꺼지기 시작하면서 하면은 이 녀석은 다시 여름 테마와 엮여가지고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캐치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수익을 좀 볼 수 있겠죠. 뭐 수익을 엄청 초대박 쳐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떼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도요,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시각이 좀 달라지시고 주식을 임하는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고, 저만의 일단 기준들이 있는데 무조건 제가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 종목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회원님께서 직접 남겨주신 후기인데요. 이제 저희가 매수하는 종목마다 차트며 봉의 의미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더더욱 믿음이 가요. 그리고 이제 문자만 던져주고 파세요 사세요 하는 리딩방이 대부분인데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는 모습 보고 공부하기로 맘먹었어요. 회원님들 이제 이런 방은 진짜 없습니다, 뭐 존경합니다, 이런 되게 제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저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다가 좀 담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 하실 거면
맞죠? 뭐 그냥 사고 팔고만 잘해서 수익 보고 나가시면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주식장에 한번 발들이신 분들 크게 대인 거 아닌 이상은, 심지어 크게 대여도 더 하시는데, 그리고 정말 메리트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이라고 저는 봐요. 재테크 수단이고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하고요. 삶의 보탬이 되고 정직하게 벌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런 약간 투기성, 도박성의 마인드만 놓고 접근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부에 대해서 좀 누릴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또한 주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이 잘 맞는다면, 여러분들이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저랑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뜻이 좀 맞는 분들은요, 우리 여기 아래 번호로 해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좀 상담 도와드리고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뭐 VIP 나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렇게 대놓고 언급드리기는 아직 그렇지만, 뭐 이렇게 보너스 기간까지 합치면 한 달에 한 20만원 초반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초반대가 누구한테는 비싸다고 할 수 있고 뭐 저렴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막 여러분들 시드에 따라서 뭐 몇백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고 뭐 1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차별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똑같이 하는 거고, 이런 비용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도 한층 더 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한 정도니까 여러분들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뭐 여러 코칭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함께 해가지고 좀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또 굉장히 잘 보내시고 월요일장 또 힘차게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